할머니, 제가 이 까만 수첩을 찾았는데요. 유진이 뺑소니 철입이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 이름이 왜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은총이는 최명지가 꽁꽁 숨겨놓은 비밀 수첩을 찾아냈고, 최명지는 드디어 죗값을 받을 일만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은총이가 이 수첩을 어디서 발견하는지, 그리고 유진이의 아들 은총이가 엄마의 복수를 완성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되는 일도 없지. 형님이 왜 벌써 정신을 차리신 거야? 신여진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에 최명진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억 상실 맞아요? 형님, 저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신여진은 정말로 구하나를 유진이로 부르며 최근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자신을 2번이나 죽일 뻔했던 최명지에게도 평소처럼 대했죠. 기억 상실이 맞는지 아니면 연기인지 최명진은 너무나도 아리까리했습니다. 정말 기억 상실이어야 할 텐데. 저 양반 은총이가 수면제 주스 먹은 거 알자마자 내 싸대기부터 날렸으니 내가 자기를 죽일 뻔할 걸 알면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 리도 없고. 하지만 최명지는 만일의 사태도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최명지가 조영사에게 입금한 내역이 담긴 까만색 비밀 수첩이 문제였죠. 이게 없으면 내가 조영사한테 돈을 보낸 증거가 없으니 혹여나 뺑소니 걸렸을 때 나 혼자 독박을 쓸 테고, 조영사를 물고 늘어지려면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정말 큰일 났네. 지금이야 형님이 기억을 다 잃었다지만 혹여나 집에 돌아가서라도 기억이 돌아온다면 이 수첩부터 찾으려 할 텐데 말이야. 신여진이 지난번 자신의 방을 몽땅 뒤엎어서 액자에 붙여놓은 수첩을 찾아냈기 때문에 최명진은 더는 자신의 방에 이 수첩을 숨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영이 방도 위험해 거기도 똑같이 뒤지려고 들겠지. 하지만 최명진은 이 소중한 수첩을 집 밖에다 숨겨놓을 수도 없었죠. 결국 최명지가 생각한 곳은 은총이의 방과 신여진의 침대 밑이었습니다. 애 방이라서 아무나 들락거리니 아무래도 형님 방이 낫겠지? 아직까지 침대 밑에 내가 붙여놓은 부적이 안 들킨 걸 보면 거기가 딱이야. 최명진은 신여진이 등잔 밑이 어둡다며 대담하게도 신여진의 침대 밑에 이 수첩을 숨겨놓았는데요. 좋아, 부적도 아직 잘 붙어있네. 비밀 수첩과 함께 무당에게서 새로 받아온 부적도 같이 붙였더랬죠. 최명지가 심적으로 불안해질 때마다 찾는 단골 무당집에서는 조만간 모든 게 들통나게 될 거라며 최명지를 압박했습니다. 최명지는 해성투어 비자금을 열심히 횡령해다 조영사 똘마니들한테 바치고 회사 이사진들한테 비리하고 무당한테도 수차례 이리저리 돈만 뜯기고 다니니 실은 수중에 남은 게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신여진으로부터도 땡전 한 푼 신탁받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개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최명진은 자신에게 미행이 붙은 것도 도청을 당하는 것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최명지가 무당집에 드나드는 걸 수상하게 여긴 윤성호와 장비서는 최명지가 부적과 굿을 이유로 큰 비용을 지출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무슨 부적을 받아왔을까? 장비서는 최명지의 방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이네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데 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성호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졌죠. 한편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온 신여진은 구하나와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유진아, 절대 내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나랑 같이 있어줄 거지? 아픈 사람한테 가짜 딸 놀이 집어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번엔 윤성호의 부탁까지 있었으니 구하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유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은총아 할머니가 아프셔서 잠깐 은총이 하늘나라 엄마랑 이모를 헷갈리시나 봐. 이모랑 은총이가 할머니 간호해드려서 빨리 낫게 해드릴까? 네, 좋아요, 이모. 이모, 그런데 저 작은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이모랑 가족들한테 나쁜 짓 했다면서요. 그래서 지은이 이모랑 지창이 삼촌이 저 싫어한다고요. 이모, 이거 받아요. 제가 이모 주려고 그린 거예요. 은총이는 구하나에게 주려고 그려놓았던 사과 그림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도 아닌데 미움받아 기가 죽어있는 은총이를 보니 구하나는 가슴이 아팠죠. 은총아, 은총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모가 미안해. 은총이 할머니가 잘못한 건데. 이모가 은총이 이용하려고 했었어. 나는 은총이 이모 자격도 없어. 아니에요, 이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모가 제일 좋아요.
구지은과 구지창 또한 구하나가 다시 신여진의 가짜딸 행세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펄쩍 뛰었지만 은총이가 그려놓은 스케치북 사과 그림을 보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은총이한테 정말 너무하긴 했어. 몇 년이나 함께 살면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 아이인데 그런 애를 미워하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으니 당분간만 신여진 회장 딸 행세하는 거 허락해줄게. 신여진 회장이 기억 잃기 전에 우리 가족 앞으로 신탁까지 다 해놓았었다며 이제 보란듯이 구지은 구지창 성공하는 일만 남았다. 고마워 얘들아. 구하나는 동생들의 응원과 허락을 받고서 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고추장 수트를 입고 신여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었는데 이번엔 신여진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오게 되었다니 감회가 새로웠죠. 저는 회장님 아니 엄마랑 같은 방 쓸게요. 유진이를 연기하는 구하나는 신여진 회장 지키기에 진심이었는데요. 하루빨리 신여진이 회복하여 기억을 되찾아야 최명지가 저지른 죄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은총이도 이에 질세라 저도 같은 방 쓸래요 하며 거들었고 세 사람은 오붓하게 정말 한 가족처럼 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번엔 모든 게 구하나가 신여진에게 유진이라 속아서 나온 행동들이었다면 이번엔 정말 인간 신여진을 위해 베푸는 구하나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죠. 구하나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없었고 오직 따뜻한 정과 배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녀 테라피를 이때 가게 될지 아니면 마지막 회에서 가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특별한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이때 불안해서 미칠 지경인 사람이 있었죠. 최명진은 방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갔는데요. 왜 하필이면 저 방에 셋이 기어들어가 있는 거야? 지난번에는 우리 세영이 방까지 뺏겠다고 난리를 피더니 최명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나 부적과 수첩이 발견될까 불안했던 최명지는 신여진에게 슬슬 권유를 하며 옛날 이간질하던 버릇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진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신여진에게 다가갔는데요. 형님 셋이 쓰기에는 방이 너무 좁지 않나요? 2층에 다른 방도 있는데 다 큰딸이랑 손자까지 한 방 쓰는 건 너무 과해요.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독이 묻어 있었고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과하다는 거야? 내 딸이랑 손주랑 한 방에서 자니 얼마나 좋은데? 동서는 신경 꺼줬으면 좋겠어. 신여진은 단칼에 최명지의 말을 잘라버렸고 신여진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으며 최명지를 향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최명지에게 묘하게 날카로운 신여진의 태도 또한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신여진의 반응에 최명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는데요. 신여진이 완전히 기억을 찾은 것은 아니어도 일부라도 기억난 게 아닌가 최명진은 초조해졌죠. 시간이 갈수록 최명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신여진의 방에 다시 숨어들어가 수첩을 꺼내올 수가 없었죠.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카메라 때문에 최명진은 한 발짝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장비서와 윤성호는 더는 최명지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이 집에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해 놓았던 거죠. 두 사람의 철저한 감시 덕분에 최명지의 계획은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유진 엄마 혼자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다들 이해 좀 해줘요. 장비서의 진심 어린 걱정에 집안 식구들 모두 카메라 설치를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의 건강 때문이라는 말 때문에 CCTV를 치울 수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최명진은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피날레,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총이의 장난감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요. 작고 귀여운 장난감 자동차가 침대 밑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죠.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던 은총이는 작은 팔을 최대한 뻗어 손을 더듬거리다가 장난감이 아닌 까만 수첩을 잡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총이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감촉의 낯선 물건이었는데요. 이게 뭐지? 은총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까만 수첩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 한글도 배운 은총이는 수첩에 써져 있는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은총이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유진이 뺑소니 철입이 얼마, 입막음비 얼마? 어린 은총이의 눈썹이 의문으로 찌푸려졌는데요. 유진이는 우리 엄마 이름인데 뺑소니는 학교에서 나쁜 거라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은총이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침대 밑에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은총이는 신여진을 불러 수첩을 건네었는데요. 순진한 눈망울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은총이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 침대 밑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 엄마 이름이 써져 있어요. 유진이 뺑소니 철입이 이게 뭐예요? 은총이의 맑은 목소리가 신여진의 잠자던 기억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은총이의 손에 들려있는 까만색 수첩을 보게 된 신여진은 벼랑간 모든 기억이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신여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는데요. 이 수첩 최명지 거잖아. 그래 맞아, 그날 내가 들고 있는 수첩을 뺏으려던 최명지가 나를 밀쳐서 기억을 잃었었어. 신여진의 눈동자가 격렬한 감정으로 흔들렸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명지 때문에 죽다 살아난 신여진은 드디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신여진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찼는데요. 최명지 인연이 내가 기억 상실에 걸렸으니 아직까지 도망 안 가고 이 집에 붙어 있었구나. 신여진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하나둘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이 기억 상실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면 최명지가 그때 이미 공항에서 은총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을 텐데 어쩌면 이 불행 속에서도 작은 행운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신여진의 기억 상실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한편 신여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함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 기억 상실로 인해서 구하나와 정말 친모녀 같은 추억도 많이 쌓았던 터였죠.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순간들이 신여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신여진은 참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에게 모든 걸 솔직히 말했더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평범한 모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신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우선은 이 손안에 들어온 수첩으로 최명지의 명줄부터 끊어 놓아야 했습니다. 수첩을 꽉 쥐고 있는 신여진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단단한 의지로 빛났는데요. 은총아, 정말 잘했어. 이 수첩 할머니가 찾던 거야. 우리 은총이가 유진이의 원한을 풀어주는구나.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여진은 기억상실을 완벽하게 연기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신여진은 이미 진짜 수첩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고 침대 밑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사본 수첩으로 바꿔치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난번 실수에서 교훈을 얻은 신여진은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전에는 감정에 휘둘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수첩을 최명지의 눈앞에 들이밀며 추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두 번의 같은 실수는 결코 없을 것이었는데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신여진은 자신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중요한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유진 엄마 기억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당신 최명지 앞에서 계속 기억 잃은 척 연기할 수 있겠어? 해야지. 이 수첩이 있어도 지금 유진이 뺑소니 사주범만 있고 운전한 사람은 못 잡았다며? 조영사 그놈을 잡아야 해. 신여진은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구하나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야, 정말 고맙다. 내가 미웠을 텐데도 날 위해서. 신여진이 마침내 기억을 되찾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급격하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모든 계획이 준비되었고 신여진은 내면의 깊은 역겨움을 억누르며 최명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최명지에게 다가갔죠. 동석, 그간 많이 서운했지. 기억을 잃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동서랑 세영이한테만 재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니 내가 미쳤었을 거야. 당연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인데 정당한 몫을 내가 챙겨줘야지. 장비서가 따로 서류 줄 거야. 그거 받고 기분 풀어. 이제 이 집에 우리 유진이도 돌아왔으니 우리 가족들 잘 지내봐야지. 신여진은 교묘한 함정을 준비하면서 조영사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최명지에게 상당한 양의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최명지는 이 돈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조영사가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라고 닥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돈은 최명지에게 절실했습니다. 드디어 목돈을 확보한 최명지는 조영사를 인적 드문 장소로 은밀하게 불러내어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가방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죠. 가방 안에는 정교하게 설치된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것은 조영사의 행방을 쫓기 위한 치밀한 속임수였습니다. 쥐새끼같이 저른빨이 행세까지 하며 감쪽같이 숨어 지내던 조영사는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유진이 뺑소니 내 이놈. 신여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현장에 나타나 불호령을 내질렀고 그 순간 최명진은 자신이 신여진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여진 이 못돼 처먹은 년. 기억상실 연기로 나를 속여? 최명진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형님이라는 호칭마저 던져버리고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최명지의 몰락을 계획해온 신여진의 의지는 더욱 단단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신여진은 최명지의 양쪽 뺨을 강하게 내리쳤는데요. 이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년 평생 감옥에서 썩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를 내 손으로 찢어 죽이려다 참은 줄 알아. 최명지를 직접 처단하려던 신여진의 마음은 은총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살인은 나쁜 거 맞죠? 할머니는 그러지 않을 거죠? 최명진은 신여진의 손에 직접 목숨을 잃는 것은 면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법적 처벌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명지의 죄목은 유진이 한 명의 죽음에만 그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구지석 부모의 차량 사고를 사주한 혐의와 더불어 신여진 살인 미수까지 추가되어 최명지의 남은 삶은 감옥 안에서 끝날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최명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시청자들은 윤세영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윤세영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최명지 때문이니 윤세영은 용서해주고 구지석과 이어주자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데렐라 게임이 종영을 앞둔 시점에서 신여진의 기억상실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드라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수의 화신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던 구하나가 앞으로 진짜 유진이의 역할을 어떻게 연기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전개를 함께 지켜보면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